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는 신성한 법적 의무입니다. 사실 그대로의 진실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거짓 자료 제출은 명백한 법 위반이고 관련 법에 따라서 책임져야 됩니다. 서울시가 이번 국감에서 저희 의원실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점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지난달 서울 잠원, 한강공원, 로얄 마리나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저희 의원실에서는 서울시가 점령을 허가한 수상 구조물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는 그야말로 거짓투성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마포에 있는 서울 조정 면허 시험장의 최초 건조일을 2002년으로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1994년에 건조됐다는 사실이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실렸습니다. 심지어 불과 얼마 전에 사고가 난 로얄 마리나조차도 서울시는 대체 건조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2006년에 대체 건조를 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의 거짓 제출은 국회 정강간접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서울시가 오늘 오전까지 자료를 거짓 없이 다시 제출하도록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세훈 시장께서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이에 만약 불응하는 경우에 관련 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기관장께서 해명하도록 조치하시고 관계자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서울시에 경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동포갑 최현일 의원입니다. 시장님,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서울 시민과의 약속 공약 지키고 잘 계십니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 한강 개발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십니까? 성급하다, 무리하다, 추진하다는 얘기가 세간의 평입니다. 일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을 벤치마킹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임기 중에 이게 가능합니까? 한강 개발 사업들이?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삽도 못 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왜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강 개발 사업은 이미 검증이 끝난 실패한 사업입니다. 최근에 1조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관람차 서울링, 실패한 한강 수상 택시가 대설하는 한강 리버버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보여주기식 희망고문 전시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천만 서울 시민들의 삶이 한강에 그런 사업들이 즐비하게 되면 진정 나아집니까?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대다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겁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공약한 물레동 제2 세종문화회관도 한강 개발 사업에 희생돼서 어느 날 갑자기 물레동에서 한강변의 옆에 있는 여의도 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아시죠? 네, 장소를 글로 입지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관심 있는 사업이니까 알고 계시죠. 38만 영등포 구민의 수원 사업이었던 그게 시장님의 성급하고 무리한 정책 결정으로 자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레동 제2 세종문화회관은 제가 구청장으로 있던 2019년에 건립계획이 세워졌고 그 이후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2021년에 가장 중요한 행안부 중투심도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설계하고 착공만 남았는데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제가 퇴임한 이후에 갑자기 물레동에서 여의도 한강변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발표할 때 끼워넣기 한 겁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님, 제가 직접 발표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는 못합니다만 하여튼 알고는 있습니다. 그 팩트니까요. 팩트가 아닌데. 네, 팩트니까요. 그래서 물레동, 제가 한번 여쭤뵙겠습니다, 시장님. 물레동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취소한 이유가 영동포구의 요청 때문이라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확한 팩트를 얘기해 주세요.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 구청장이 요청을 한 건가요? 그 어느 자리에선가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공문이 왔는가요? 공문이 왔나요? 공문을 받은 기억은 없고요.
그 장소가 너무 좀 협소하고 그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세종문화회관 위상에 걸맞는 시장님, 위치는 아니라는 판단 행안부 때문에 중투심을 통과를 했는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위치를 바꾸는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행안부 장관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그러한 막중한 사업, 2천억이 드는 사업이고 시장님께서 물레동 제2세종문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어요. 저 보시잖아요. 그런 사업을 주민들한테 설명도 없이 시민들한테 설명도 없이 그냥 구청장하고 얘기됐다? 행정은 공문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건 논의의 예? 시작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좀 더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지금 서울시로 복귀한 게 2021년부터인데 그때부터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을 구상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여의도 공원 재편과 함께 공영장을 검토하고 그리고 2020년 7월 달에 또 시장께서 이제 보고가 됐고요. 계획안 위치가 이제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짓겠다는 거 아마 인정하셨고요. 시장님께서 생각한 여의도 변경하는 그 위치와 정상적으로 행안부 중투까지 통과한 2천억대 12 사업이 물레동에서 진행되는데 이게 중첩되는데 똑같은 사업이 한 구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까? 중투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글쎄 뭐 그런 행정 절차가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의 물레동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또 여의도에 또 대공을 하겠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이미 물레동 제2세종문화회관을 없애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여의도로 이미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구청장 핑계를 대시는데 아니 핑계를 대는 게 그건 아닌 것 아니라 같습니다. 함께 논의를 했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시장님은 한강 개발을 위해서 물레동 세종문화회관을 버린 그건 겁니다. 틀린 말씀이시고요. 버린 겁니다. 물레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무산된 이유가 영동포구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2022년 2월에 영동포구에 협약서 MOU를 보냈는데 구에서 답변이 없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시에서 영동포구에 협약서를 보낼 때 이메일로 달랑 보냈습니다. 그것도 초안 수준으로. 그걸 보낸 거를 또 보냈다고 하시고요. 또 그거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고 했지만 저희가 자료를 밝힌 바에 의하면 그해 8월 달에 최호건 구청장의 현 청장의 이름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서울시에 협조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행안부 중투심, 그러니까 여의도 제2세종 때 말씀하신 거는 거짓입니다. 이게 막중한 서울의 시책 사업이 구민들한테 약속한 공약 사업이 그냥 공문도 없이 구청장과 은밀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됐다는 거는 이거는 서울시장님으로서 또 어떤 정책을 진행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오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물레동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로 위치로 바꾼 게 최호건 구청장과 협의했다고 했는데 그 언제쯤 협의를 하셨나요, 시장님? 대충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협의를 하신 건 맞죠? 네. 그러면 누가 먼저 이렇게 옮기자고 이렇게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셨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같이 갔던 장면부터 기억이 납니다. 최혁원 청장은 그때 우리 지역의 주민 설명회에서 서울시가 장소 변경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주민 질의에 답변을 근데 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시장님, 물레동 제2세종문화회관은 이제 시장님께서 지난번 선거 때 서울 시민과 영동포 구민에 대한 공약을 내거신 겁니다. 이게 지키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때는 뭐 현장 상황을 예, 잘 모르고 그래. 몰랐는데 어떻게 공약을 낼 겁니까? 현장 상황을 잘 모르고 나중에 보고받으면서 그래도 문제가 지금 있다. 시장님,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분들이 막간 입장이 다르다고 했는데 국민들 상당수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에 좀 사과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여의도 제2세종 중투심이 지금 진행되는데 철회하시고 지금도 물레동 제2세종 중투심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대로 물레동에 건립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시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글쎄요, 저는 지금 그 제2세종문화회관이 지어질 입지로 결정된 여의도공원과 한강공원 그 교차 지점, 이게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유창수 행정부시장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처음 근무하신 게 언제죠? 22년도 8월 달. 처음 오세훈 시장님이 처음 서울시장이 된 2006년부터 중도 사퇴한 2011년까지 정책보좌관 근무했고 지금은 부시장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부시장님을 오세훈의 복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지나친 네. 평가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를 떠난 2011년 이후에 민간에서 일하시다가 시장이 복귀한 21년에 다시 SH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SH 같은 경우는 지금 오세훈 시장님 산하에서 산하기관 중 하나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님의 주요 정책, 특히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지금 주요 회사입니다. 한강 리버버스. 한강 리버버스 같은 건 원래 서울교통공사 하는 게 순리입니다. 근데 SH가 맡다고. 서울링도 SH고. 서울시 주택실장을 민간에서 발탁한 경우가 거의 없었죠. 전무후무하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에 개방한 것이 주택적적실장을 유창수 부시장님을 위한 위인설관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반년도 안 돼서 행정 2부시장으로 초고속 승진했어요. 내부에서 이런 직원들, 간부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저는 시장님의 어떤 시정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민간에서 발탁해도 그건 시장님의 인사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해 충돌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 충돌 문제. 부시장님이 10년 동안 몸담았던 이스트 아이그룹 도시계획 컨설팅과 건축 설계를 전문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컨설팅 회사 대표를 서울시의 주무 주택정책실장 제2부시장으로 임명한 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사 사장을 국토부 장관에 임명한 것 같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고요. 시장님께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스트 아이그룹의 대표적인 사업 실적이 홈페이지에 나왔듯이 현대차 그룹의 삼성동, 한전 부지, GBC 프로젝트 계획 컨설팅 맞죠? 네, 2016년도에 그러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2019년도에 대표이사에 있을 때 현대차 그룹이 의뢰한 GBC 프로젝트 컨설팅을 부시장님이 총괄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서울시가 현대차와 GBC 프로젝트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물 충수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 재상적 문제인데 이러한 GBC 프로젝트 지구단위 계획에 서울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위원장이 유창수 부시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니, 민간에서 현대차 그룹을 위해서 자본했는데 지금은 서울시의 공익을 위해서 바뀐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택실장에 임용이 되면서, 제가 재개발 조합원이었던 집도 처분을 했습니다. 주택정책에 영향을 미칠까봐, 제가 한 채에 있는 집도 처분을 했거든요. 의원님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거는 정말 고마운 얘기인데, 다행히도 현대차 그룹에서 제가 과거에 있던 회사를 용역사로 선정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용역사로 선정해서 아마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너무 과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GBC 관련 도시건설위원회나 서울시 결재란에서 부시장님 빠지는 게 맞고요. 이 내용은 안에 서울시 내부 마무리해 주시죠. 공동위원회 공무원들 위원장을 의견이 맞고요. 도시공간 본부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스트 아이그룹의 계열사인가요? 뭐죠? 이스트 AC라는 건설사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거기가 서울시 성수대교 보수공사 30억 정도 추가 질문 하시죠. 조사도 하고 있나요? 네. 경쟁 입찰로 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민간에서 왔더라도 서울시 안팎에서 내부 공직사의 내부 안팎에서 그런 저희 오해가 있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당선되시자마자 자, 차현일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고 부시장님도 안팎에 우려가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저기 송지현 위원장님, 네. 아무리 듣기 싫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정치적 이유로 공영방송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 언론의 자유를 어떤 건 민주주의, 지구한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적 가치에도 위배가 되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기 싫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바꾸고 제도 보완을 하고 인사 개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왜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된 금기의 영역에 저는 달았다 생각합니다. 왜 이런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TBS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희 친지나 가족들도 TBS 방송사 없어지지 않을 거야. 오늘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님께서 어디 가냐고 하시길래 제가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방송사가 없어진다는 걸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아무리 편파적이고 그랬다고 하는 걸 인정한 사람들은 많지만 그것 때문에 방송사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네.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직원들 240명 급여가 이번 달부터 안 나오는, 지난달부터 안 나왔나요? 6월 달부터 삭감됐고 9월에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러면 그 생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가족들 부양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과거에 TBS 폐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와의 TBS와 서울시와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다. 지금 TBS 임직원들은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그 단호한 입장과 달리 그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공영방송 TBS로 책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4년 재허가를 받은 거는 서울시 안정적 지원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한테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거, 그 수행의 임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까 오세훈 시장께서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으나 그 고비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TBS를 언론으로 대접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평무사하게 언론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냐 고민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진심이 TBS의 임직원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동의하세요? 아니요. 저희는 희망고문으로 2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 사태를 대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TBS 사태 책임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바랍니다. 출연기간 해제의 문제가 많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많습니다. 출연 기간으로 저희는 재단이 소송을 할 것이고요. 가능한 한 시의회를 설득해서 새 조례를,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TBS는 죽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